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예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더 정확하게 우리 현 시대를, 현 상황을 분별하면서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남들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우리는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서 천국을 갈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기상은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방송에서 뉴스를 다 접해왔던 것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징조들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저 하늘의 창공의 하늘을 만드셨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있는 물이 3분의 2가 바다가 되었고 3분의 1을 묻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땅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공기 대기권,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곳까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공기가 있는 공기 대기권까지를 궁창, 창공이라고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두터운 수증기층 속에 있는 이 지구는 그야말로 아주 신선하고 맑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병균을 억제하는 식물들이 품어내는 피톤치드로 가득 찼고 병균도 없고 공해도 없고 이런 곳이 바로 이 지구와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 가서 더 이상은 볼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생각이 악하다 보니, 더럽고 악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의 말도 사람들의 행동도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 공동 번역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날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폭우가 쏟아졌다.
땅들이 지진으로 갈라지면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막 솟아 올라오고 저 위에 두껍게 있었던 그 수증기층이 그냥 찢어지면서 막 폭우로 쏟아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태양이 수증기층에 의해서 걸러질 건 걸러지고 그랬었는데 수증기층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쏟아지는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다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공동번역입니다.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또 사람 때문에 이 땅마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무를 막 잘라냅니다. 나무를 잘라내고 땅속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땅속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땅과 바다와 창공을 파괴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예, 악령의 지시대로 자꾸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서 나무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잘라내기 시작하고 땅속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농업과 어업과 목축업이 생업이었던 사람들은 약 150년 전부터 산업화, 공업화라고도 하지요. 각 나라마다 경쟁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많이 된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공업화, 이 산업화를 많이 못한 나라는 후진국 대열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경쟁하면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장들을 세우고 군수용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을 세우고 비행기나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대형 조선소, 배들을 만들어내는 조선소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공장에서 내품고 있는 매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매험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비를 겁니까? 잘 살자고 한 것이라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 저도 타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타고 온 자동차에서 품어놓은 저 매연입니다. 나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것들은 앞에서 시커멓게 품어놓은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지금 저게 막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크게 발전이 시작된 것은 약 60년에서 70년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니까 약 2,500만 대예요. 국민 2명당 하나가 자동차를 지금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 여기 자동차 안 끌고 온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 끌고 왔지. 그리고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파트가 세워진 아파트가 지금 한국의 국민당 한 대가 넘습니다. 국민 한 개인당 아파트 하나가 넘어요. 한 채가 넘어요.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은 철거된 건축 폐기물은 어디다 둡니까? 이렇게 산업화가 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매우 편리하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에 가장 먼 거리까지 비행기로 갈 수 있고 자동차로 또 뭐 국내에서는 돌아다니고 얼마나 빠르고 좋습니까?
또 아파트가 생겨서 외부인과 단절이 돼요. 자기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밥도 밥통이 해줍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햇반이나 컵반 사다가 먹으면 됩니다. 빨래는 빨래기가 해주고 세탁기가 해주고 탈수기가 또 탈수도 해줍니다. 청소는 로봇 청소기만 틀어놓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참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다고 즐기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기 좋다고 즐기고 있을 때에 지구에 종말이 지금 오고 있어요. 나는 그 비유를 자꾸 드는데 개구리가 냄비 속에다가 집어넣어 물 채워서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서서히 데펴져 가니까 너무 따뜻해서 아주 그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느긋하니 발 뻗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뜨거워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세탕이 됩니다. 못 나오고. 이게 어쩌면은 우리 꼴 아닐까요? 산업화로 인해서 편리하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고 아주 그냥 신바람 나게들 살고 있는데 지구는 그럼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산업화, 공업화는 결국은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을 가져왔어요. 인간의 이제는 과학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산업화로 엄청난 이산화질소를, 아황산가스를, 일산화탄소를, 미세먼지를, 오존 등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염 물질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지금 저게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공기 대기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또 지금 저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강주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에요. 나는 서울을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너무 그냥 싫어요. 언젠가 한 번은 서울을 탤런트 신위에 설교를 하고 밤에 아내하고 같이 갔던가 박현전사하고 갔던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올 때에 이제 하도 많이 가나서 내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와갖고 밖에 와서 보니까 콧구멍이 시커매요. 내가 그 소개를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그 연예인들한테 하는 소리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요? 강주로 이사 오시오. 그래도 여기는 더 깨끗한 편이잖아요. 또 하나 보세요. 물론 중국입니다. 세상에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은 폐렴,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 암 등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사진 하나 봐보세요. 보십니까? 저게 지금 심한 사람들 모습이에요. 계시록 16장 10절 공동번역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은 자리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종기 때문에 괴로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나라들은 지금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나라들은 인도, 중국, 한국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아 등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농도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 아시아권에만 해서 약 40억이 됩니다. 40억이 되면은 약 95%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열 질환자, 세균 변식으로 전염병, 호흡기 질환자 등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보건기구 발표를 보니까 대기 오염으로 한 해에 5,700만 명이 죽는답니다. 조기로 죽어요. 빨리 죽어요. 매년 서울 시민 1만 명이 넘게, 10,000명이 넘게 서울 시민이 초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을 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기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로 얼마나 그게 걸러지겠습니까? 나는 참 종종 가다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에 바다로 산으로 막 뛰어다녔어요.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마시고 엎져서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워서 또 한숨 잠을 자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십니까? 정수기 물을 정수해 갖고 먹어도 불안한데, 그 다음에 풀밭에 마음대로 누워 있습니까? 찐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모르고 살아가요. 계시록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 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정수라도 해서 마시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는 정수해갖고는 안 될 시대가 옵니다. 일본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지금 방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가 정말 경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사선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핵시설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그 물입니다. 오염수입니다. 핵사고나 방사선 사고로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면은 환경과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은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피폭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현재 우크라이나죠. 원전 사고로 핵 재료 방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방사선 노출되어서 암이나 방사선 감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지역에서 사람이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안 삽니다. 살질 못해요. 2011년 4월 일본 후쿠시마의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유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출된 방사선 물질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지상 저장소에 보관 중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것이 오염수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방류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하나 봐보세요. 어저께 했는가요? 그저께부터인가? 했다고 지금 당장 해 먹으면 안 된다고, 해 먹지 말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건 너무 무식한 소리고, 방류를 하니까 어디로 돈가요? 저기 북아메리카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태평양을 거쳐서 가장 끝에 우리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 잡수시면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방사선 오염수에 오염된 해산물들을 우리가 계속 먹게 되면 피폭 환자가 됩니다. 몸에 쌓여서요. 저는 검사를 했더니 농약 성분이 많아요. 내가 언제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농약 먹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과연 먹어가고 몸에 농약들이 많이 쌓여 있을까요? 음식물들이에요. 음식물들 속에서 농약을 내가 몸에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 오염수에, 방사선 오염수에 노출된 것들을 내가 먹게 되면은 난 피폭 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일본만 방사선 물질을 방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식하게 당할 것이 아니라 알 건 알아야 합니다. 현재 세계에는 총 450개 정도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요. 450개가 정도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68%를 전력을 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27.4%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사선 오염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방사선 오염수 처리, 자,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그 찌꺼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지하 저장고, 지하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가서 지하 저장고에다가 묻습니다. 거기다 묻은다고 그래서 나중에 질이 터지는 거나 그게 나중에 낫게 되면은 결국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양 방출, 지금 일본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여가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오염수를, 이 방사선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본만 저렇게 할까? 일본은 어차피 다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언론에서 막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먹었을까요, 자기들이? 다 마셔버렸을까요, 그 직원들이? 어차피 비밀리에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다 그걸 또 먹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 건 알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바보처럼 살 것이 아니라 알 것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엄청난 대기 오염은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각종 탄소들, 메탄 등 이 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처럼 꽉 닫아놓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빠져나갈 곳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을 그 안에다가 담배 피우신 분들 담배 그 타는 채로 엎어놓으면은 어때요? 그 연기가 그 가스나 다 없어질까요? 그대로 그 속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공기 안에는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자꾸만 상승되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양 강선이 지면에 가해라는데 적외선 중 많은 양이 대중의 이산화탄소나 수증기에 의해서 다시 올라갔다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200년 전 기준으로 현재 지구가 1.5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가속도가 별로 안 붙은 거예요. 200년 걸렸어. 1.5도가 지구가 높아지는데 200년이 걸렸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구의 평균 최고 온도가 10년 이내에 몇 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20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몇 도가 더 올라가냐?
약 4.5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5도가 아니라. 그러면 지구 이 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지구가 뜨거워지면 기후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후 패턴이 변화하면서 폭염, 홍수, 폭풍, 가뭄 등이 아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봄에 심한 가뭄을 가을부터인가요? 심한 가뭄을 해가지고 뭐 단수를 어니 별 말이 다 있었습니다. 주암댐도 빽 말라버려가지고 별로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하늘에서 마치 구멍 난 것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요, 저기 천변에 물이 지금 어느 정도 흐른가 많이 봐요. 확 큰 도로까지 막 넘실넘실 올라갈 것처럼 같은 거기까지 물이 흐를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에 그 도로가에 사는 사람 불안하겠어요. 우리 한국에 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올 여름 보세요. 이 폭염이 38도래요.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뭐 그까짓 거 어떠냐라고 에어컨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근데 이 38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동영상 하나 봐보세요. 뉴스입니다. 한여름 폭염에 시달리던 거리가 갑자기 얼음의 강처럼 변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세레뇨에 강한 폭풍우와 함께 대형 우박이 쏟아진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 고온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날씨가 극단을 오가는 겁니다. 이런 북부와는 달리 이탈리아 중남부 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Find shade, yeah. We use these little fans. Yeah, use the fans, find shade. Drink water. Yeah, don't stay out in the direct sun too long. 이웃나라 그리스는 폭염이 산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명 휴양지인 로도스 섬은 붉은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고 관광객 3만 명이 급히 대피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중부 라에르마와 동부 라르도스에서도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Στραφήκαν όλα. Πάθαμε πάρα πολύ μεγάλη ζημιά. Μεγάλη. Έχουν πάσει να αντρέσουν τα νεύρα του. Φοβάμαι πάθει και τίποτα. 대서양 건너편도 기상 이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에는 하루에 200mm의 폭우가 쏟아져 52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Two children are unaccounted for following an incident where the vehicle they were traveling in was submerged. There were 5 occupants in the vehicle, 3 escaped. 이런 가운데 지난주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인명 피해는 사망 27명에 실종 78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뒤죽박죽이죠. 지구 안에 지금 유럽 남부 지역에 폭염 40도에서 47도까지 오른 데가 있고요. 산불로 비상이 걸리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는 막 눈이 어마어마한 폭설이 쏟아졌고 또 극심한 폭염하고 날이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워졌고 가뭄이 일어졌고 산불, 토네이도. 중국은 곳곳에서 홍수로 도로를 보니까 홍수해가 물이 차가지고 도로에 물이 차가지고 보트 타고 다니더라고요. 낭만적으로 느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하와이 아우이 섬은 화재로 섬 전체가 불탔어요. 수백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죽고 실종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2월부터 대규모 산불로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1년치 강우량이 비가 하루에 쏟아져 가지고 칠레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또 하나 봐보세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원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미국 LA 지역에 며칠 전에 1년치 강우량이 쏟아져 가지고 도로들이 계곡이 되었고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진까지 일어나갖고
회곡이 되었고 중장비들까지 홍수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5.1의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 속에 지금 있습니까? 추운 시베리아가 지금 기온이 40도 가까이 폭염으로 막 녹아내리고 견디질 못하고 있어요. 1년에 반 이상이 영하권인데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래서 녹지 않는단 말이에요. 녹지 않는 그곳에 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남극도 지금 막 녹아내리고 있어. 남극도요. 그 얼음에 덮여있던 그곳들이 지금 푸른 나무들이 푸른 그 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치명적인 병균들이 지표로 막 방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서운 이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곤욕을 치렀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인류는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요, 현재 70%가 바다인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닷물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2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21도면은 평균 21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IMF 근처 해수면의 온도는, 해수욕장의 온도는 무려 38.4도까지 올라가서 목욕탕물하고 똑같다고. 이게 지금 지구의 현실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 바다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어류와 해초류가 다 폐사합니다. 어차피 양식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온도가 맞는 곳으로 바다 생물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이제는 막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 국민생선이라고 했던 명태는 지금 동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있었던 만제도는 원래 가라지가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고등어하고 꽁치하고 중간에 있는 것인데, 이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지금 현재는 뭐 한 20호나 된가. 내가 있을 때만 해도 40호 정도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120호가 되었어요. 막 동네가 저 섬 앞쪽에 섬 하나 있는데 거기도 마을이 있었고, 우리가 살던 거기에도 마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가라지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생태계 혼란은 결국은 먹이 사슬이 흔들립니다. 서로 먹고 먹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먹이 사슬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산성화가 됩니다. 바닷물이 상승화가 되면은 바다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식량난으로 굶어 죽겠습니까? 셋째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뜨거워지면요, 수증기가 많아져서 강력한 태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큰 피해를 준 흰남도 태풍, 올해 카눈 태풍, 바닷물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그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바닷물이 자꾸 상승해요. 그러면 많은 해변가는 물에 잠기고 섬나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저께인가 동영상 하나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시간상 제가 안 틀어드립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라고 하는 그 바닷가의 도시가 1층이 물이 거의 잠겨가니까 이제는 어디다 대문을 만들었냐, 2층에다 대문을 만들었어요. 지금 바닷물들이 그렇게 상승하고 있다니까요.
그 많은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2030년대에는 북극과 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약 70m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목포는요, 제가 있을 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바닷가가. 지금은 바닷가에도 다 집들이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 항구에 얼마나 높이 쌓아놨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도 물이 한 번씩 넘어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해놓은 것인데 부산 전체하고, 이게 부산 전체입니다. 부산 전체 어디가 있는가요? 물속에가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들, 건물들이 다 물속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운대 하나 또 봐보세요. 저기 해운대랍니다. 아니, 저게 부산인가? 네, 저게 저것이 부산 전체가 아까 그 해운대고, 부산이 저렇게 돼요. 그럼 부산이 저래 되면 인천은 괜찮을까요? 목포는 괜찮을까요? 여수는 괜찮을까요?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70m가 더 올라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인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뉴스에 지금 보도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 사실이니 거짓이니 할 것도 없어요. 방송에서 다 우리가 봐왔으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늘의 현상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현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제가 시간상 어떤 대기 오염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작은 일부분의 일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 지진이니 뭐 기근이니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을 못 드렸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들이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깨워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정도까지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안 봐. 세계적인 것도 보지도 않고 천국도 보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 물 한 잔 마시는 걸로 촉해. 이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님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을 봤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더욱더 깨어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